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덩어리를 깨서 아픈 곳을 치료하는 핌스 치료의 원리와 그로 인해서 호전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병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덩어리를 깬다 이런 말은 치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료법과 사막을 수풀로 울창하게 만드는 방법과 너무나 유사하여 이번 기회에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는 사막 그러면 온통 모래만 있는 걸 사막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사막이라 하는 곳에는 약간의 풀도 있고 나무도 조금 있고 그러나 황량한 볼 거 없는 그런 것도 사막으로 간주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약간 풀도 좀 있고 키 작은 나무들도 좀 있고 이런 정도의 사막을 울창한 수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딱딱한 곳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막을 우리가 수풀로 만들려면은 사전 작업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시지만 사막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 핌스 치료는 너무나도 흡사하여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막하면 우리가 낙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막 거북이라고 있어요. 사막 거북은 방광에 물을 제공을 해서 물 없이도 1년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땅속에 굴을 팔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땅에다가 굴을 팝니다. 길이는 10m에서 20m, 깊이도 있는데 깊이는 무려 30m까지 파고 들어간답니다. 딱딱한 흙을 우리 몸의 덩어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막 거북이는 땅을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생활하기 때문에 먹이 활동도 하고 땅이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딱딱한 흙에다가 막바로 식물을 심거나 곡식을 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땅을 갈아엎고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풀이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땅이 우리 주변에 이와 흡사하게 숲을 치료하는 것에 사막 토끼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끼도 굴을 파기 때문에 사막 거북이와 같은 원리로 땅을 헤쳐서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라면 딱딱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위에 비가 내린다든가 해도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이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이 사막은 그런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사막에도 우리가 강이 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지는 않습니다. 몇백 미리 내리더라도 그거를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몸도 마찬가지로 사막화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혈관과 신경과 임파관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을 못하고 중단이 돼요. 그래서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줘야만 됩니다. 딱딱한 곳을 찾아서 이제 바늘로 하나씩 뚫어주면 덩어리가 팍 깨지면서 그 사이로 혈관이 자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재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에 뇌에도 그 신경이 이렇게 자극이 돼서 가바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이 알고 약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바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 상품명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런 계통을 우리가 약을 쓰기도 합니다. 사막을 수풀로 만드는 과정과 같이 우리 몸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바늘로서 깨서 우리 신체 조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내는데 이 치료 방법으로는 각국에서도 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케이팝부터 푸드, 의료도 있고 뷰티도 있고 하지만
우리 K의료의 선봉장이 바로 K치료 중에서 핌스 치료라고 말씀드리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핌스 치료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말씀드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제일 효과가 좋은 그룹, 그걸 absolute indic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absolute란 말은 절대적인, 아주 효과가 좋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MRI나 엑스레이나 초음파라든가 우리가 진단 기계를 전부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증세가 없어요.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나 환자는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병명이 만성 두통입니다. 만성 두통은 뇌에 아무리 MRI 해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핌스 치료의 대상으로서 제일 넘버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두통 치료입니다. 핌스 치료를 하게 되면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부위를 전부 깨줍니다. 목 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마, 측두부, 후두부 눌러봅니다. 다 눌러봐서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부위 전부를 다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십 년이 된 두통도 좋아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우리 핌스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핌스 치료로 만성 두통은 거의 극복 상태에 있다, 이렇게들 다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RI상, 예를 들어서 목과 허리에 다 통하는 거예요. MRI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환자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지금 누구누구 씨는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MRI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아프다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런 소견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날 리는 없는데 이렇게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그럼 뭐 약 좀 먹어봅시다, 이런 방법으로 약을 처방해서 줍니다. 아까 말한 가바 같은 약, 그리고 또 아프니까 뭐 진통제도 쓰고, 또 척추관 협착증에 쓰는 또 특화된 약들도 좀 있고, 그런 약들을 이제 좀 뭐 한 달씩 주고, 이렇게 종합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일단 뭐 걸러서 조금 좋아질 사람은 좋아지고 안 좋아질 사람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핌스 치료가 상당히 유용한 치료입니다. 허리 기인해서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허리는 이상 없으면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어느 부위냐를 따져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쪽 자리에도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깨주는 거예요. 약만 먹는 것보다야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허리, 다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목, 어깨 아픈데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돼요. 딱딱한 덩어리 있는 부분을 무조건 깨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낫는 이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이라는 이 딱딱한 덩어리에 있는 부위가 만져도 아픈 데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치료, 물론 치료해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아픈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치료는 잘했으나 자꾸 무리를 한 경우, 그건 낫지 않겠죠. 그러나 무리도 안 하고 의사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이런 경우는 이제 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도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물론 목에도 딱딱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도 깨주고, 이 팔꿈치도 치료하고, 그리고 또 팔꿈치 중에서도 바깥쪽 아픈 거, 또 안쪽에 아픈 것도 있어요. 안쪽에 아픈 거는 내측 상과염인데 다른 말로 그냥 골프 엘보라고도 해요. 거기도 핌스 치료로, 다른 어떤 치료가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손가락에 이제 딱딱한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가닥 걸린 거를 우리는 용수지 또는 탄발지
또는 협착성 건초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같은 병 갖고도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은 여기다 뭐 스테로이드 주사 몇 번 맞고 하면 다 좋아지는데 예외적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목과 함께 여기도 치료 같이 하는데 여기가 아픈 사람들은 엘보도 같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랑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핌스 치료로 아주 극복이 잘 되는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지 않는 모든 치료,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무리가 가서 아픈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마리의 말이 달릴 때에 한 마리 말이 아파서 쉬게 하고 한 마리로 달렸을 경우에는 이쪽 말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할 일을 한 마리가 했으니까 이 한 마리가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갑작스럽게 한 경우, 또는 두 마리의 말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한 경우, 저강도 일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상. 그런 경우에도 이 핌스 치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여기에 MRI상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환자가 아픈 그룹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룹에는 효과는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 그룹, Absolute Indication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그를 두 가지 타입으로 Relative Indic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보다 조금 덜한, 그렇지만 효과는 있는, 해볼 만한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 그룹에는 어떤 병명이 들어가냐 하면 MRI 이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플 정도는 아닌데 하는 그룹. 아까는 MRI상 아무 이상이 없는 그룹이고 요거는 MRI상 조금 이상은 있어요. 그러나 미미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통증은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핌스 치료로 치료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그룹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MRI상 이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고 환자의 통증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은 수술하기 싫은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때도 치료를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으나 수술 안 하고 나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MRI상 이상이 있으나 치료하면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MRI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해왔는데 치료를 조금 하면은 조금 낫고 어정쩡한 그룹이에요. 그러나 안 하면 또 아프고, 그냥 살자니 그렇고 또 수술하자니 그렇고 하는 그런 애매한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그룹에서도 수술까지 했어요. 수술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1년도 못 돼서 다시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는 다른 데가 안 좋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또 수술했어요. 그래서 또 전과 같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 다시 또 통증이 아픈 거예요. 옛날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번까지도 이제 수술해가지고 효과가 영 안 좋아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온 그룹도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제가 본 결과 수술을 한 번 한 사람보다는 2번 한 사람이 효과가 더 떨어지고요. 또 3번 한 사람은 2번 한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되시는 신사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교포입니다.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이제 저에게 소개돼서 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확답적으로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정도로 좋게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아픈 거를 100으로 쳤을 때 한 60 정도는 돼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 3번 하고 아픈 거를 참고 살았으면 100의 통증을 안고 살았을 텐데 사라진 것이 40 정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인가 좀 애매하지만 죽을 듯이 아픈 것이 아이고 그래도 뭐 아파도 약 좀 먹으면 조금 살 정도는 된다. 뭐 이 정도죠. 그리고 집안일이라든가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경우 전과 후로 봤을 때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주 그보다 한 80% 이상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수술해서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핌스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 핌스 치료가 100% 적용이 돼서 깨끗하게 낫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류마티스 환자들 약 먹는 거 보셨죠? 혹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면역 억제제, 항암제, 이거는 면역성 질환으로 보고 스테로이드를 쓰고 많은 약을 써서 이만큼씩 먹어요. 그런데 그 약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서 약은 먹되 약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경우로 8, 90대 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마실 다니고 여행도 하고 차 타고 몇 시간씩 거리는 자식들이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한 1, 2년 사이에 이제 그냥 누워서 지내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취급하냐면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집에 계시고 뭐 약이나 좀 먹고 노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뭐 뚜렷하게 뭐 개선될 방법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수술하겠습니까? 하고 잘 지내십시오 하는 이 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환자는 슬퍼서 이제 지내다가 저한테 소개해서 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 핌스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 올린 광주 할머니도 이런 케이스인데 93세에 와서 95세까지 이제 경과를 봤는데 얼마 전까지도 제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동네 그 마을회관을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차에 한 30분도 앉아있기 힘들어서 눕기도 하고 또 내려서 또 주무르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고 아예 바깥 출입은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부축해서 걷는 전형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좋아져서 혼자서 걸을 수 있게끔 동네 마실을 다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치료가 바로 이 핌스 치료입니다. 집안에 노인들이 누워있고 요양병원에 가서 적당히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많은 노력을 해고 정성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인데요. 이것은 치료해도 안 되는 경우 또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치료해도 더 나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치료해도 악화되는 병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뇌에 변병이 있는 경우예요. 뇌 자체에 이 뇌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이 핌스 치료가 듣지를 않아요. 뇌졸중 또 뇌에 이상이 있어서 편적 마비가 온 경우 뇌출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뇌에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오는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거의 좋아지질 않아요. 다만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은 파킨슨병인데도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협착증 부분은 조금 개선돼요. 그리고
암으로 인한 통증. 맨 처음에는 암인지 모르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낫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치료의 양상이 매우 이상해요. 어깨 아프신 분인데 등 쪽이 아팠다가 가슴 쪽이 아팠다가 어깨가 아팠다가 목이 아팠다가 손이 저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단 소견이 좀 있길래 그냥 치료를 했는데 이 어깨 아픈 부분은 좋아졌는데 다음날 느닷없이 등짝이 막 엄청나게 쑤시고 아픕니다 하고 또 호소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치료했는데도 영 별로 이렇게 호전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가서 통증의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 대학병원에 가서 찾아보니까 백혈병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종합병원에서도 한 달이나 걸려가지고 여러 각종 검사, 있는 검사, 없는 검사 다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백혈병을 발견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거 몇 번 치료해서 좋아지는 추세가 쫙 돼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네.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면은 점점점 상향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때까지 치료한 것은 무효가 되고 밑으로 막 쳐박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MRI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 치료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MRI도 검사도 해보고 방사선 동요원사 검사도 해보고 해서 척추에 문제가 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척추에 암이라고 나왔어요. 척추 바디에 생기는 유잉 튜머라고 악성 종양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한참 지나서 처음에는 발견 안 돼서 와서 발견됐는데 한참 지나서 그 발견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암이라는 것은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진통제 중에서도 제일 강한 몰피인 이런 거를 원도 없이 맞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 이제는. 그런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핌스 치료는 어려움도 없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 있어요. 염증. 그 염증에 의해서 아픈 경우는 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진찰하면 다 화농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의 환자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통증이 제대로 얼굴을 드러내기 전에는 어떤 병인지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폐렴도 처음에는 감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명의가 탄생한다는 말이 있죠. 돌고 오다가 결국 얼굴을 드러냈을 때 병원에 왔을 때는 금방 알아채리는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자기도 의도치 않게 명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치료한 병원에서는 전부 다 오진을 했니 하지만 그건 오진이 아니거든요. 병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핌스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핌스 치료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핌스 치료. 그것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운이 따른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이와 관련돼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